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말을 맞은 나들이객들로 곳곳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강원도 동해 펜션처럼 전북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주말이 시작되자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적하던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장 앞에는 구경하는 이들로 붐빕니다.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이나 위쪽으로 가기엔 조금 더 겁이 나는데 그래도 굳이 가야 한다면 좀 전남, 전북 이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줄어든 관광객 탓에 시름을 앓던 상인들 역시 점차 표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이제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4월 안에 잡힌다고 하니까 날씨도 좀 풀리면 그래도 조금 사람도 다니려고 하니까. 전주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보다 나들이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우려가 한결 덜합니다. 한 2주간 정도는 좀 꺼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시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잘 손 씻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전북의 자가 격리자는 단 1명. 오는 17일이면 이마저도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방심은 금물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동해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아 안전점검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전북에도 적지 않은데요. 주혜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날 당일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사고가 난 펜션은 10여 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안 고사포 일대 펜션촌입니다. 제가 직접 모두 지자체에 신고된 숙박시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했는지 묻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당당히 밝힙니다. 인터넷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부안군청에 신고돼 있어요? 군청에다가 신고 안 했지. 그 신고 안 해. 우리는 신고도 없어. 뭐 민박 허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누가 혹시 찾으면 방 2개는 내줄 수가 있어. 근데 영업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미신고 숙박업소는 관리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초적인 안전시설도 없이 영업하면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숙박시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소화기나 단독경보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015년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 12곳의 양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양성화한 업소는 없고 나머지 미신고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신고는 이제 기존에 몇 군데 예전에 했던 데라도 몇 개 또 있긴 있는데요. 현황은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에 지금도 위험한 영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2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도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경매로 나오는 공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주인이 나와야 일자리도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때 1000여 명이 근무해 익산의 효자 기업으로 손꼽혔던 태양광 업체인 넥솔론입니다.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017년 최종 파산한 뒤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 주인이 들어와야 신규 고용과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채용이 되면 나오셔서 소상공인들한테 모든 경제가 다시 불을 지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선순환 구조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러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초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법원 경매에 나온 공장만 모두 4개. 많게는 3차례나 유찰돼 가격이 뚝 떨어졌지만 이 공장들 역시 언제쯤 새로운 주인을 맞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아주 싸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살 업체가 없죠. 적죠. 군산 국가산단이 있는 오시도동에서 나온 법원 경매 물건은 2017년 1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엔 3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가까스로 버텨오던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6%에 불과한 매각률이 보여주듯 뚝 떨어진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1산단이 20% 초반대고요. 2산단은 지금 30% 가깝게 공실이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새로운 업체들이 또 내놓으면 그게 더 팔리는 게 아니라 더 하락이 되고 더 수축이 되죠. 심리 수축이 되겠죠. 공장 매물은 쌓여가고 있지만 뚝 떨어진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은 드문 상황. 그만큼 지역경제 회생 시기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체육 행사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전북 방문을 취소한 체육인이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당초 금석배 축구대회에 5,000명, 우수중고 초청야구대회 1,500명, 월명체육관 탁구대회에 1,000명 등 8,000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전북 방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산된 일부 체육 행사를 하반기에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가 개강을 한 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중국인 유학생이 없지만 개강일을 3월 8일로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와 호원대, 한일장신대 등 7개 대학이 다음 달 16일로 개강을 2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의 일괄적인 폐지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운동부가 상시 합숙 훈련을 할 경우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합숙소 폐지 권고안을 발표했고 전북교육청도 이를 일선학교에 시달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차례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두세훈 의원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상당수 학교가 원룸 등에서 사실상 합숙을 하면서 더 큰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시외버스의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문화건설위원회가 도내 시외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1.3%, 매우 만족 5.1%였습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33.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배차 시간, 요금, 노선 등 운행 관련 불편 25.4%, 운전자의 친절도나 안전운행 등이 16%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일반 소방관을 뽑는 공채는 184명, 경력과 자격이 필요한 구조와 구급 분야는 12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채 분야는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받아 다음 달 28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이후 체력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20여 명을 오는 17일에서 21일까지 각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미만 가운데 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일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 한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63살 이모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신 주민 13명이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불은 9,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오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눈이 시작되겠고 모레까지 많은 곳은 최고 20cm가량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초까지 추위가 이어진 뒤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